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4월 19일 전격 경질된 후 유럽 5대 리그 역대 최장 감독 공석 기간인 46일에 다다른 지금의 토트넘. 신인 감독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었던 과정에서 토트넘의 새 사령탑으로 이번 시즌 인테리를 우승시켰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임이 현재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콘테는 세리에A에서 4회 우승, 프리미어리그에서 1회 우승과 FA컵 우승을 한 번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알라스데어 골드 기자는 안토니오 콘테가 차기 토트넘 감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를 냈고, 그와 더불어 유벤투스에서 콘테와 함께 일했던 풋볼 디렉터인 파비오 파라티치의 영입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현재 콘테가 토트넘 보드진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와 함께 마찬가지로 파비오 디렉터의 영입도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콘테와 파비오 파라티치가 토트넘과 협의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상태입니다. 포체티노의 토트넘 복귀도 핫 이슈가 되었지만 토트넘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포치의 복귀가 난항을 겪는 바람에 콘테의 부임이 갑자기 매우 유력해진 상황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6-17 시즌 콘테가 첼시를 맡으며 당시 리그 2위를 차지했던 포체티노의 토트넘을 따돌리고 결국 리그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토트넘 신인 감독 레이스에서도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콘테가 포체티노를 따돌리고 1위로 나서고 있는 형세입니다. 콘테 감독은 09-10 시즌과 10-11 시즌 이렇게 두 시즌 연속 7위에 머물렀던 유벤투스의 감독으로 부임해 바로 첫 시즌인 11-12 시즌에 유벤투스를 세리에A에서 우승시켰고, 그 이후로 데뷔 시즌을 포함 3년 연속 유벤투스를 리그 우승시킨 감독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 팀이 토트넘인 것이 얄궂게도 유벤투스와 같은 순위네요. 그럼 유베와 마찬가지로 토트넘도 다음 시즌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걸까요? 유벤투스는 콘테와의 결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 유벤투스 연속 우승의 시작을 연 것도 콘테지만 종말을 알린 것 또한 다시 콘테입니다. 콘테는 19-20 시즌에 인테르로 부임해 승점 단 1점 차이로 유벤투스에 이어 리그 2위를 하더니 결국 이번 시즌이었던 20-21 시즌에는 유베의 우승 행진을 본인 손으로 끊어내고 인테르의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우승을 시켰던 팀의 경쟁팀으로 부임해 우승컵을 빼앗아온 콘테는 어쩌면 자신이 우승시켰던 첼시의 경쟁팀인 토트넘으로 부임해 3년 만에 돌아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찬란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콘테가 인테르를 떠난 이유는 보도에 의하면 인테르의 회장인 스티븐 장이 재정적 압박 때문에 콘테의 임금의 15%에서 20%의 삭감을 요구함과 동시에 7천만 파운드 규모의 선수 매각을 이번 시즌에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 삭감에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의 대량 매각이라. 콘테 정도의 감독이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인테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테 감독이 워낙 유명한 명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콘테에 대해 아주 간단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흔히 인식되는 것 중 하나가 수비적인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콘테의 3백은 매우 유명하죠. 아무래도 백3 라인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비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콘테의 인테르는 이번 시즌 동안 리그에서 무려 89골을 넣었고, 이 기록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오직 바이에른 뮌헨과 아탈란타를 제외하면 아무도 넣지 못한 득점 기록입니다. 5대 리그 98개의 클럽 중에서 득점 3위 기록을 해낸 것이죠. 인테르의 부임 첫 해인 19-20 시즌에서도 세리에A에서 81골을 넣은 콘테의 인테르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역시 98골을 넣은 아탈란타 단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이라는 이미지에 비해서 상당히 득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를 우승시켰던 16-17 시즌에서의 콘테 휘하 리그 득점은 총 8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던 팀은 한 골 더 많이 넣은 86골에 포체티노가 이끌던 토트넘 단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의 백3는 수비력을 강화시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공격력 증진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망했던 팀을 황골 탈퇴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시즌 연속 7위였던 유벤투스에 입성해 바로 첫 해 우승을 일궈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콘테가 부임하기 전 첼시는 리그 10위였지만 콘테가 오며 그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베 9시즌 연속 우승 후 10시즌 연속 우승의 대기록 달성을 깨버리며 인테르에게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뷔 시즌에는 4위 팀을 2위로 올려놓기도 했고요. 불같은 성격으로도 유명한데 유벤투스 감독 시절 당시 선수였던 피를로는 콘테가 이기고 있어도 화를 내며 탄산수 페트병을 자신이 있는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는 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다혈질적인 감독입니다. 선수를 잘 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맨유에서 부진하던 포그바를 유벤투스로 데려와 살렸고 첼시에서는 무리뉴 하에서 점차 부침을 겪던 아자르를 다시 살려놓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자르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며 공격에 매진하게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콘테의 단점으로는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벤투스에서는 리그 우승 이후 2년차부터 챔스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진출한 챔스에서 8강에 그쳤고 그 다음 시즌에는 조별리그에서 3위를 하며 탈락해 유로파 리그로, 그리고 그 유로파 리그에서는 4강. 첼시에서도 챔스 진출 자격을 얻은 후 16강에 올랐지만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탈락. 인테르에서의 첫 해에는 챔스 조별리그에서 3위로 탈락하며 유로파 리그로 내려갔고 결국 유로파 리그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조별리그에서 1위 레알 마드리드, 2위 메넨클라트바흐, 3위 샤흐타르에 이어 B조 최하위인 4위로 유로파 리그에도 가지 못하고 탈락했죠. 이처럼 리그에서는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감독이자 유럽 대항전에서는 그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특이점이라면 무리뉴와 동선이 일부 겹친다는 것인데요. 첼시의 부임에 우승컵을 들었던 무리뉴, 마찬가지로 첼시에서 우승했던 콘테, 인테르의 부임에 우승컵을 들었던 무리뉴, 마찬가지로 인테르에서 우승한 콘테, 토트넘의 부임에 나락한 무리뉴. 만약 토트넘이 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다른 역사를 쓰길 바랍니다. 과연 콘테의 합류로 흔들리는 케인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리그에서는 이번에도 성과를 낼지, 유럽 대항전의 징크스는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되고 있는 현재 공석인 토트넘 감독직 상황이네요. 아직 오피셜이 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과 관련된 유력 기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콘테의 감독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최근에 베일이 토트넘으로 임대 오기 직전의 느낌이 드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 축구 이적 시장에서는 그 어떤 막판 뒤집기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역시 I guess.